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날은 춥고 경제도 어렵고 세월도 하수상하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미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히 주목을 받는 게 바로 기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오늘 기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기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소멸해 가는 지역, 내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그동안 큰 관심을 모아왔던 이 제도가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제안됐던 우리 전라북도발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제안한 인물을 오늘 커먼 라디오가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녹화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도의원을 지냈던 양성빈 지역연구소장이 지금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얘기할 텐데 네네. 전라북도발 제도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출신의 제도라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설명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네. 그 고향세라는 그 처음에 제도가 시행되게 된 건 2008년도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건 2007년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제도를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에 소개되게 됐습니다. 고향세요. 고향세. 네네. 예, 고향세가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18대 국회를 거치면서 법안으로도, 이렇게 발의가 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수면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논의가 없다가,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지방 소멸되어 가는 나의 고향을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고향세를 접하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 수면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본의 제도나 타 해외 사례들을 모방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실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면하로 가라앉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 맞게 대한민국에 맞게 국세를 차감해주는 방안, 그리고 또 고향세라는 어감에서 오는 또 다른 세금 같은 그런 느낌들을 없애기 위해서 고향 기부제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고향 기부제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고향 기부제 건의안을 제가 제출을 하면서 이게 뭐 최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딱 네. 고향세라고 들으면 나 지금 고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 이런 거부감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네네. 이렇게 탄생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드디어 내년 1월에 전국에 시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제안한 분은 맞는 거예요. 고향세가 이전에 있긴 했지만 지금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럼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취지,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방 소멸이 가장 기본 취지입니다. 지방 소멸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의료나 교육을 받지만 주민 서비스를 이렇게 받는데 진학이나 취약을 하면서 이 생활의 장소를 도시로 옮기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생활의 장소가 도시로 옮겨져서 그 결과로 도시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에서는 세수가 증가하지만 나를 길러준, 나를 낳고 길러준 고향이라는 곳은 그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고향에 내가 나를 길러주고 낳아준 그런 고향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분권의 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또 고향기부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등록기준지하고 네. 지금 주민등록 그 초본에 있는 나의 주소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등록 기준지가 임실인데 지금 전 전주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임실에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이 임실의 재정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 등록 기준지가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이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찍어서 네, 그렇죠. 243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저는 장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243개 중에서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241개 지자체에 고향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러면은 진짜 내 등록 기준지의 고향이 아니라 네네. 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싶은 곳 네. 혹은 내 마음의 고향인 곳까지도 다 골라서 기부를 할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리고 고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정서적으로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그런 곳을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법률에서는 고향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요. 네. 보통 그 2조 정도의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걸로. 실제로 법률에서 고향을 특정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조세제한 특례법 시행령에 보면 그 99조의 4에 고향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곳,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 이게 시행령의 이제 한 일부분 그 고향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고향을 이 법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건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향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다 정의할 수 있나요? 네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마음의 고향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 도시에 기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한도 제한이라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한도 제한은 10만 원 우리가 500만 원까지 개인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고향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군데를 제외하고 241개 지자체에 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500만 원 이내에서는 어떤 지자체에 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낼 수 있습니다. 네. 뭐 돈만 있으면은 네, 그렇죠. 한 50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네네. 가능하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부를 했어요. 제 마음의 고향에 혹은 이제 저의 등록 기준지에 기부를 했는데 그럼 그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이 10만 원을 기부를 했다. 자, 고향인 임실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 10만 원까지는 기부자에게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50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만요? 네네. 그럼 500만 원 못 하겠네. 그 10만 네.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고 그다음에 500만 원까지는 10만 원을 벗어난 그 나머지 490만 원에 대해서는 16.5%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또 답례품이라는 걸 그 돈의 30% 이내에서 이 받은 지자체가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10만 원을 기부하시면은 3만 원의 그런 뭐 상품 같은 걸 드린다, 돌려드린다, 뭐 그런 얘기가 그 얘기군요. 답례품이 오니까 착한 마음으로 내 고향을 살리기 위해서 기부를 했다. 그래서 착한 기부.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 똑똑한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착한 기부, 똑똑한 소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착한 기부, 똑똑한 소비. 왜냐면 네. 1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네. 3만 원은 선물을 받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역에도 좋고 또 나도 좋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 지역에서 이 10만 원을 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방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재정 자립도로 올라가겠고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 물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품목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지출해야 되는 목록이 그 방향이 네네네. 다 정해져 있긴 네, 하지만 뭐 큰 틀에서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와, 그러면 진짜 너무 다 좋네요. 기부한 사람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저는 딱 든 생각이
지역 선물을 주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그러면 그 지역 선물을 만드는 또 업체가 생길 것이어서 네.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만약에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지역에서 또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우리나라가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이 농가에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뭐 그 도매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걸 갖다 납품을 하게 되면 1,000원인데 실제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 뭐 3,000원, 4,000원, 5,000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통 경로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유통 경로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거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자,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러면 답례품으로 지자체에서는 30% 이내에서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자 10억에 고향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억 원어치 답례품은 우리 농가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행정에서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농사지은 그 농특산물을 3억 원어치 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러면 그거 자체가 직거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도매금으로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그걸 남기기 위해서 그러지는 그렇죠. 않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실제로 자 기부한 사람이 그 답례품을 받았어요. 자 농특산물을 받았는데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상품이 온 거잖아요. 자 네. 맛도 좋고 질도 좋고 이 또 답례품으로 덤으로 받은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자 너무 맛있어. 자 너무 좋아. 자 그러면 다시 재구매가 또 가능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 직거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를 하고 그걸로 답례품을 보내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또 재구매가 된다면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사실은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이 제도를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네, 유통 단계를 대폭 없애버린. 네, 그렇습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거기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그런 네네. 물건을 받게 되니까 네. 받으신 분들도 이거 물건 괜찮은데 나도 한번 이 지방자치단체에 얘기하거나 혹은 이 농산물을 만든 재배하신 농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한번 사서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농특산물 재구매뿐만 아니라 최근에 관계인구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주소지를 그 지자체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연이 닿아서 계속 그 지자체를 왔다 갔다 하고 여행을 하고 또 어떤 뭐 사업적인 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그 지역에 계속 오실 수 있는 분들. 자, 농특산물 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또 답례품으로 내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역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 관광 명소의 입장권, 자 이런 것들을 숙박권 이런 것도 너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한옥마을 숙박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숙박하기 위해서 여기 오게 되는 거죠. 그거 쓰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관계인구인 거고 자 네. 와서 너무 좋은 경험을 또 하고 간다면 주변에도 추천을 해서 야 거기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자 그러면서 또 계속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꼭 주민등록상 우리 인구가 전라북도 인구가 179만이야.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 인구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관계 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관계 인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분은 뭐 단순히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인구가 얼마나 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계 인구를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네. 이 제도를 지금 고향세를 이제 만드셨던 분을 좀 참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시행을 했던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향세랑 비슷한 이 제도가 해외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도입 당시에 2008년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약 한 814억 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게 2008년부터 지금 이제 14년, 15년이 돼가는 거잖아요. 오, 네. 네, 그래서 2021년도 좀 성과를 제가 살펴보니까 4,777만 건 정도가 2021년도에 고향 기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네네. 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그 돈이 무려 금액이 8조 원이 넘어섰어요. 아까 잠깐만 800억으로 시작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네. 와, 엄청납니다. 800억에서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늘은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그 고향이라는 게 내 마음 속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이라는 문화와 또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오, 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좋은 기억으로 또 이렇게 기부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그 동일본 대지진 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네. 2011년인가요? 네, 그때 갑자기 그 고향세가 그 동일본 지역에 엄청나게 몰렸던 그런 와. 사례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이 돈이 신속하게 또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고 내년에 정말 시행이 됩니다. 이 제도가. 소장님 기대대로, 그리고 저도 이제 기대가 엄청 되는데 다 지금 좋은 얘기만 잔뜩해서 너무 기대가 네, 돼요. 이렇게 소멸돼가는 지방을 살릴 마중물이 정말 될지 이제 저희가 우려되는 점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려되는 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방에 이제 재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이거를 갖다가 투입을 하느냐. 자, 그게 또 투명하게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그리고 또 만약에 이 고향세가 거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또 인력 낭비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 제도 시행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고향 기부제의 인식을 하고 있냐,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2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네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26%면? 많이 지금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네. 뭐 기차 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홍보를 하고 엄청 홍보 있더라.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인식이 많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또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네. 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기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인식하고 있는 26%보다 나 기부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사실은 그 중에 훨씬 많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또 단기간에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얼마나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성패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임의로 사용하면 어떻게 뭐 이런 불안은 많이 거쳐야 할 수 있는 불안이고 그리고 조금밖에 안 거치면 어떻게 네. 이 우려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네. 큰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력 이 정도밖에 안 걷었는데 이렇게 네. 많은 인력과 자원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26% 정도 기대하고 있다는데 이 제도를 지자체가 적극 홍보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건 또 안 된다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살리려는 게 원래 취지인데 모든 지자체 지금 200여 개의 지자체 다 허용을 해놔서 뭐 정작 소멸 위기 지자체에 갈 효과가 좀 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딱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제주도 다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제주도는 내 마음의 고향이야. 하면서 제주도에는 엄청 고향사랑 기부 막 엄청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작 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장수나 남원 이쪽은 아무도 기부를 하지 않아. 이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나타날 폐단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지자체마다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또 홍보를 어찌됐건 잘해서 그리고 원래 기존의 관광 명소였거나 아니면 이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뭐 제주도라든지 뭐 그런 데하고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으로 좀 이 두드러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제 그러겠죠. 물론 지자체에서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홍보 방법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답례품으로 가는 그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답례품의 구성. 자, 답례품도 내가 보증하고 정말 품질이 좋은 최고의 상품들로 보내서 그 소비자들, 지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양한 그런 병폐들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중에 네, 그냥 지금 당장 이런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하면 막 금방 지방 소멸 안 될 것 같고 다 전부 다 막 부자로 잘 살게 될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제도가 정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이 제도가 전 이제 그 두 개를 지금 한 번에 여쭤보긴 했는데 이 제도를 지자체가 적극 홍보하고 기부 독려하는 걸 법으로 금지를 해놨다고 해요. 네. 근데 막상 제가 기차역이라든지 센트럴시티라든지 이런 버스터미널 큰 대형 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면은 분명히 엄청 크게 플랑이랑 걸려 있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홍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출향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라북도를 떠나서 사는 그 호남 향후에 뭐 전북 향후에 도민회 같은 그런 데들을 가서 이 홍보 리플렛을 주거나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금지가 돼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뭐 향후회나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안 되고 그래서 공익 매체를 활용한 그런 방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익 매체는 사실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뭐 TV를 많이 보지 않거든요. TV를 보지 않으면 공익 매체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탁 생기는 거고. 라디오나 TV 혹은 지자체 그 공공 장소 같은 데에서 지자체가 그렇죠.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양성민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고향에 좀 기부 좀 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고, 자,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얼마나 고향시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 장수 같은 경우 제가 태어날 시점쯤에 7만 5천 명의 통계 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은 2만 1,350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 주 인구가. 자, 그러면 나머지 7만 5천 명에서 2만 1,000명으로 줄었으니까 6만 4천 명, 그 5만 4천 명이 어디로 간 거잖아요. 네. 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도시에 가서 생활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자손들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그 관계 인구 예전에 우리 장수를 알고 있었던 그다음에 또 뭐 성묘를 오거나 아니면 친인척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대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기부를 할 수 없는 대상인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홍보 대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 교육들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약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 홍보나 기부 독려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개개인들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소멸위기 지자체한테 오히려 그 자금이 못 갈 수 있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제주도는 완전 엄청 많이 가고 돈이 많이 가고 장수는 안 오고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다면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그 장소 그 지역만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논의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던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지역의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서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행안부 안으로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우리 같은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지역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89개 지역이 있거든요. 자 거기에 포함된 지역들은 어찌됐건 좋을 거 아니에요. 좋죠. 이제 지방비가 더 많이 네네.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 그다음에 또 그 경계선에 애매하게 있는 지역들. 경계선이 가장 힘들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형평성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고향 기부를 또 너무 강제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사실은 좀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그 국회에서 이 홍보 방법을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제 그런 법안이 또 발의가 돼 있고 또 네. 우리 지역의 그 윤준명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모금의 대상을 개인으로만 했거든요. 네, 그렇죠.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법인까지 확대해라. 자, 그리고 지금 당초 도입 취지, 지방 소멸되어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이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본 취지대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자체로 한정해라. 자, 이런 걸 법률안으로 지금 발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중에 10군데가 포함이 되거든요. 네, 너무 많아요. 14개 지자체 중에서. 네. 안타까워요. 네.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잘 좀 시행이 되어서 전라북도가 조금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자체가 모은 돈이 진짜 지역 활성화에 쓰이도록 몇 가지 방안과 아이디어도 제시하셨다고요. 네, 뭐 이 방안과 아이디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건 그 자발적 기부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기본적으로는 내 부모가 있거나 아까 얘기한 마음의 고향에 사실은 기부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까 그 잠시 얘기를 했지만 농촌에 가장 취약한 게 의료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이런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고향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또 지방 소멸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의료라든지 교육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투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이 투여가 되더라도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고향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개발해 나간다면 훨씬 더 참여율이나 그런 부분들 효과도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까지 투명한 거버넌스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료와 교육에 돈이 가려면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일단 이 제도를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양소민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안으로 주목받는 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잘 홍보도 되고 시행도 되고 또 점차 개선도 돼서 원래 기대했던 만큼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빨리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최초로 제안한 전 전북도 의원 양성빈 지역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컴온!